2013년 1회 기출문제와 2013년 2회 기출문제에서는요,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미지의 원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꽃 반응은요,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불꽃 반응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백금선에 금속 원소가 포함된 시료를 묻힌 후 겉불꽃에 반응시키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리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빨간색,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노란색, 칼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라색, 스트론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빨간색, 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청록색,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이 나오면 리튬하고 스트론튬, 노란색이 나오면 나트륨, 청록색이 나오면 구리, 주황색이 나오면 칼슘, 보라색이 나오면 칼륨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꽃 반응 실험이 워낙 간단하고요. 소량이 포함되어 있어도 금속 원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요,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원소의 불꽃 반응색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렇죠,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물질로 짝지어진 것은 4번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이 나오고 질산 나트륨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1회 문제와 2020년도 1회 문제는요, 원소의 주기율표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있는 주기율표는요,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원소 기호의 이름을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고, 칼륨, 칼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원소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소에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골라서 역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탄소 같은 경우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요, 질소 기체가 과자 봉지의 충진제로 활용이 돼서요, 과자가 썩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요, 호흡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 대기의 약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요, 사용 풍선으로 사용되거나 비행선의 기체 충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행선이 둥둥 뜨거나 풍선이 둥둥 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요, 네온 사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원소 기호와 이름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F는 플루오린이죠. 그리고 HE는 헬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그리고 CA는 칼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답은 4번이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물질의 연소와 사람의 호흡에 필요하다. 연소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피울 때도 산소가 없으면 불이 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되어 있는 건데 1번, 2번은 우선 틀렸죠. 3번 산소인데 N은 질소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2회 문제와 2015년도 1회 문제는요, 분자의 모형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자는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요, 그 크기나 색깔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수소 분자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됐고요.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질소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 세 개가 붙으면은 오존 분자가 되고요. 산소 원자 두 개와 탄소 원자 한 개가 붙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리고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으면은 암모니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요, 똑같은 원자가 붙었을지라도
원자의 개수나 배열이 다르다면은 다른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으로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의 원자 2개와 크기가 다른 원자 1개가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소 분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의 원자 2개가 달라붙어 있는 모형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1회 문제와 2018년도 2회 문제는요. 분자 모형을 보고요. 화학식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의 문제와 정반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같은 경우는요. 원소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나 이온결합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분자를 나타낸 경우에는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2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수소의 원소기호를 적은 다음에 수소의 원자 개수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수를 적어줄 때는요. 아래 첨자로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물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를 보통 우리 과학자들은 생략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H2O를 보면요. 이거는 물 분자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자식은요. 이렇게 아래에 나왔습니다. 산소는 O2, 일산화탄소는 CO, 이산화탄소는 CO2, 암모니아는 NH3, CH4는 메테인 가스, 그리고 HCl은 염화수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산소가 2개 있어요 해서요. 이산화탄소라고 불리고 있고요. 산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면요. 질식사할 위험도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암모니아 분자이다. 암모니아 분자는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 오줌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것 답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물 분자이다. 이미 답은 3번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물질에 관한 여러 사람의 주장은 나열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소를 고찰해 나갔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탈레스는요. 만물의 근원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 당시에 원소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엠페도클레스는요. 만물이 물, 불, 흙, 공기의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일 같은 경우는요. 17세기 과학자였는데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정의를 했고요. 18세기의 라부아제는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소는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013년도 15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는요. 원소기호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의 두 그룹으로 나눌 때 같은 그룹에 속하는 원소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원소기호입니다. 이 원소기호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붕소와 규소를 기점으로 해서요. 왼쪽에 있는 것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금속입니다. 붕소와 규소는요. 중금속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수소는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의 껍질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주기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나타내고 있고요. 1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는요. 가로줄을 나타내고 있고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원자 껍질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 주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족 같은 경우는 성질이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주기보다는 족 같은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족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무르고요. 산소나 물에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나 리튬 같은 거 물에 던지면 되게 위험합니다. 17족 같은 경우는요. 할로겐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같은 게 있고요. 독성이 매우 강하고요. 독특한 색깔이 있고 수소와 잘 반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18족 같은 경우는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다른 화합물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게 있습니다. 상원에서 기체이고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H는 비금속, 리튬하고 나트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죠. 리튬하고 베릴륨은 금속인데 F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니에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다 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헬륨이나 네온은 비금속인데 마그네슘은 금속이네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금속인데 Si는 규소라고 합니다. 규소는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르곤은 기체이기 때문에 비금속에 속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분자의 화학식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작성할 때는요. 항상 그 원자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잘 파악하면 돼요.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4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가 4개가 들어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메테인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고요. 화학식은 이렇게 CH4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탄소가 1개 들어있는데 1은 생략을 해주고 있고요. 수소 원자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첨자로 4를 붙여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번 문제입니다. 원소 기호를 이용한 빙고 게임에 대한 설명과 영희의 빙고판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원소가 아닌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질소, 탄소, 수소, 산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없는 것은 마그네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Mg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12번 문제입니다. 수소 원자에 대한 비유이다. 수소 원자는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에 비유하면요. 원자핵은요. 경기장 가운데 있는 축구공에, 전자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먹는 팝콘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원자는요. 원자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m짜리 경기장을 예를 든다면요. 원자핵은 약 2ml의 개미로 비유할 수 있고요. 개미가 싼 똥을 전자라고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먼 훗날에 원자핵은 중성자랑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성자는 업커크와 다운커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되죠. 핵이 정말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핵보다 더 작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요. 전자는 1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고 전자는 6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자의 종류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지는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다. 맞는 말이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의 크기에 비해 원자핵과 전자는 매우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핵보다 전자가 약 1000배 정도 작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017년도 11번 문제입니다. 표는 몇 가지 물질을 나타내는 불꽃 반응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리는 청록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칼슘은 주황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꽃 반응에서 요 6가지는 꼭 기억해 두자고 약속을 했었고요. 백금선에 금속 원소를 묻힌 후에 겉불꽃과 반응하거나 솜에 에탄올을 적신 다음에 금속 원소가 포함된 시료를 묻혀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질산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은 어떤 색깔이었어요? 그렇죠. 노란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2017년도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몇 가지의 역사적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통 같은 경우는요. 원자는 하나의 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톰스는요. 이렇게 건포도처럼 찍혀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부터 이제 조금 구체적인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어라는 과학자는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는데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는 건 맞는데 전자가 일정한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오비탈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현재 원자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요 플러스 전하의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 답이 벌써 나왔네요.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자 내부의 공간은 대부분 원자핵이 차지한다? 원자핵은요 그 200m 운동장으로 치면요 개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자는요 개미가 싼 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99%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 원자핵하고 전자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랑 중성자로 나뉘죠. 더 쪼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자를 원자핵이 둘러싸고 있다? 원자핵을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 게 맞는 말이겠죠. 전자들이 모여 원자핵을 이룬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자핵과 전자는 전하를 띠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018년도 12번 문제입니다. 각 물질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소금물은 소금과 물로 분리되었어. 그래서 물은 원소일 거야. 소금하고 물로 분리되어서 물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물이 원소가 아닐 것 같아. B는 옳은 생각을 했는데 학생 C는요 물이 원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려면요 물을 전기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를 일으키게 되면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 1의 비율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면요 그 성냥불을 갖다 대면 뻥 하고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산소기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려면요 성냥불을 갖다 대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나뉘어지네요. 그럼 물은 원소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9년도 서답형 3번 문제인데요. 위 자료를 이용해서 염화칼륨의 불꽃 반응색을 예상하여 쓰으래요. 여기서 질산칼륨을 보면 되는 건데 칼륨 이온에 의해서 보라색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보라색 칼륨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칼륨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불꽃하고 반응하면요 특정한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빨리 노나 볶아.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빨리 놀아보고 싶잖아요. 빨리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좋고요.
빨간색 스시 청구해 축하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빨간색 리튬하고 빨간색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육안으로 불꽃 반응색을 이용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고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불꽃이라든지요, 태양빛을 분광기로 관측하게 되면요, 이런 스펙트럼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선이 끊기지 않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나트륨은 노란색 하나의 선으로 나오기도 하죠.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딱 봤을 때 선의 개수와 굵기,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리튬하고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을 관측한다면은 이 리튬과 스트론튬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쏙바.